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장동호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10월 2일 오늘 아침 마감한 미국 증시 동향과 지난 월요일 우리 증시 급등 특징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이란이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으로 중동 정쟁 긴장 고조에 일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41% 하락 마감, 나스닥은 1.53% 하락 마감, S&P 500은 0.93%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보복 공격으로 중동발 위기가 한창 고조되면서 일제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고용지표와 제조업 업황지표가 이날 나왔지만 주가를 흔든 것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충돌이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마침내 직접 타격하면서 전면전으로 확전될 수 있다는 공포심이 증시를 흔들었습니다. 이란은 이날 이스라엘을 겨냥해 약 180발의 탄도미사일을 포격을 했고 지난 4월 13일과 14일 미사일과 드론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습한 지 5개월여 만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잇따라 폭사한 반이스라엘 군사 세력의 수장들을 위해 보복 강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폭격이 시작되자 뉴욕 증시에는 또 투매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장중에 2.25%까지 낙폭으로 확대를 했고 S&P 500도 한때 1% 넘게 밀렸습니다.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도 중동 불안에 장중 5% 넘게 폭등한 영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공격이 일단 마무리되고 별다른 인명피해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가는 낙폭을 어느 정도 만회를 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란의 공격이 실패로 돌아갔다며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란이 2차 공격을 준비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이스라엘도 보복을 천명한 만큼 전면전에 대한 공포심은 해소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항만노조의 파업도 시장이 우려하는 사안입니다. 4만 5천여 명이 가입된 동남부 지역의 항만노조는 전체 교섭 결렬에 반발을 하면서 47년 만에 파업을 결의하고 이날부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파업 여파가 당장 소비자들에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공급망 혼란이 불가피해지면서 미국 경제는 수억 달러의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구인 및 이직 지표는 개선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8월 구인 이직 보고서는 계절 조정 기준 구인 건수는 804만 건으로 집계가 됐고 전월 수치 771만 건보다 약 30만 건 증가한 수치이자 시장 예상치보다도 40만 건 많은 수치였습니다. 채용은 531만 7천 건으로 전월치 541만 6천 건 대비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또한 499만 7천 건으로 집계되면서 직전월보다 30만 건 이상 줄었습니다. 미국 저지역 경기는 이축 국면을 이어갔지만 악화 속도가 가파르진 않았습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이 지난 9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 PMI가 47.1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직전월과 같은 수치입니다. S&P 글로벌의 9월 미국 제조업 PMI는 47.3을 기록하면서 전월치인 47.9를 밑돌았습니다. 시장이 하락하면서 투매가 집중적으로 몰린 것이 기술 업종이었습니다. 애플은 2.91% 하락 마감, 마이크로소프트는 2.23% 하락 마감, 엔비디아 또한 3.66% 하락 마감, 알파벳은 0.69% 상승, 아마존은 0.64% 하락, 메타는 0.70% 상승, 넷플릭스도 0.44% 하락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가 3.66% 하락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86% 하락하면서 5024.94포인트, 브로드컴 2.92% 하락, AMD도 2.64% 하락, 인텔 3.28%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기차는 혼조세를 보였는데 테슬라는 중동 긴장에다가 이 전분기 차량 인도량 발표를 하루 앞두고 중국 경제업체들의 엄청난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1.38% 하락하면서 258.02달러, 리비아는 6.95% 하락, 루시드는 7.65% 하락했지만 니콜라는 1.53% 상승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중동 긴장감과 또 미국 항만 파업에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독일, 프랑스는 하락 마감, 영국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유가 또한 이란의 이스라엘 미사일 보복 공격 등의 상승 마감했습니다. WTI는 69.83달러, 2.44%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중동 전후 고조 등의 반등 마감했습니다. 온스당 2690.30달러, 1.2%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주 월요일, 어제는 이제 국군의 날로 임시 공휴일로 휴장이었고, 지난 월요일 날 코스피는 2593.27포인트 2.13%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대형 반도체도 약세를 보이면서 외국인이 1조 넘게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했고, 특히 기관도 2144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특징주를 살펴보면은 신세계건설이 급등이 나왔는데, 체제주주 이마트가 동사 주식에 대해서 공개 매수 및 자발적 상장 폐지 추진 소식이 나오면서 신세계건설이 이날 급등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763.88포인트 1.37%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했는데, 특징주를 살펴보면은 중국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 발표 등에, 그리고 대규모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화장품 관련주로서 DYD가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고, 넥스타이도 화장품 관련주로서 급등이 나온 모습이었고, 황시형그룹은 국내 상장 중국 기업으로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고요. 뱅크에버 글로벌 또한 중국의 알리페이와 합작 운영이 지속 부각되면서 급등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컬러레이 또한 화장품 및 국내 상장 중국 기업으로 급등이 나온 모습이었고요. HL사이언스가 이날 상한가를 갔는데, 음식료 업종 관련주이면서 중국 상해의학그룹과 우슬조인트 100을 중국 시장 독점 판매 계약 체결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HL사이언스가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이스테크도 간만에 상한가를 갔는데, 방산주 관련 종목들이 상승 속에 최대주주 변경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에이스테크도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태용로지스도 급등이 나왔는데, 미국 항만노조가 1일 날 7월 1일 총파업 우려 지속 등의 종합 물류 관련주로서 급등이 나온 모습이었고요. 진 매트리스가 이날도 전일 상한가에 의해서 이날도 급등이 나왔는데, 차세대 대상포진 후보물질 유효성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게재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진 매트리스가 급등이 나온 모습이었고,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또한 패션 의류 관련주이면서 이 강민순 대표이사가 사임했다는 소식에 급등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랩지노믹스가 이날 반등이 나왔는데, 국내 최초 미 클리어 랩 4개를 확보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랩지노믹스가 반등이 나온 모습이었고, 제니스는 자동화 물류 시스템 기업으로서 이날 신규 상장하면서 15%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스페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수장 암살 속에 중동 확장 우려가 지속되면서 방산주 관련주로서 스페커가 이날도 반등이 나온 모습이었고, JLK 또한 뇌졸중 AI 진단 솔루션 미국의 진출 기업 기대감 소식에 JLK도 이날 급등이 나왔는데, JLK는 장동대 유튜브 라이브 관심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장동민의 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에 의해서 이 번호는 수신 및 착신이 거부되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동호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성투하시고요.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